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에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만성질환까지 찾아오고 나서 그때에서야 이 의료비 대비의 중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늦게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렇게 유병자 분들도 실속 있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코너죠.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2대 질병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보험 가입을 미뤄오신 유병자분들 꼭 이 시간에 보험 가입해보시기 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2대 질병의 보장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두 가지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병력이 있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이 유병자 보험이 최근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성률 전문가님의 강의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성률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유병자 보험은 이제 나와 있는 시기가 좀 한 3년 이상 되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 유병자 보험이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뇌혈관, 허혈성 그거는 가입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요즘은 뭐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 그다음에 뭐 수술비 등등 거의 일반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 유병자 보험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이 제대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실 때는 이거는 이제 아프신 분들 아니면 또 건강하신 분들 다 포함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이게 나를 위한 보험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한 보험인가?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를 위한 또 아니면 나 포함해서 이제 가족을 위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어떻게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저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연금을 가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면서 어떠한 보장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할 것인가? 이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를 이용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겠죠. 이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이 연금 같은 경우는 뭐 국민연금도 있고 뭐 등등 뭐 다른 연금도 있지만 이 연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험회사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다음에 이 보장에 대한 내가 살면서 어떤 암, 뇌혈관 그리고 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뭐 어떤 수술비에 대해서는 생명보험도 있지만 이 보장성에 대한 보험은 손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보험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고요. 이 손해보험은 어떠한 손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장성, 어떤 암 진단금 아니면 수술비, 뭐 허혈성 뇌혈관 같은 이런 보장 자체가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꼭 손해보험을 이용하시기 좋고요. 어떠한 보장을 원하는가? 내가 암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암보험을 또 가입을 해? 그건 아니죠. 그러면 뭐 암, 뭐 요새 뇌혈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허혈성.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이 뇌혈관하고 이 허혈성 보험을 좀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데요. 예전 보험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뇌졸중만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급성 심근경색만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뇌졸중하고 이 급성 심근경색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질환은 꼭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 뇌졸중, 뭐 그다음에 뇌경색, 뭐 뇌출혈, 그다음에 이 뇌졸중에서 보장이 안 되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이런 담보까지 이런 병까지 다 그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는 이제 I60부터 69까지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60에서 69까지 코드에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그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뇌졸중만 있으신 분들은 이 뇌혈관 질환 담보가 꼭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꼭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 허혈성은 이제 이 급성심근경색보다도 더 폭넓은 보장을 해주는데요. 요거는 이제 협심증이죠. 이 협심증, 이 급성심근경색보다 더 자주 걸리고 뭐 많이 걸리시는 병이 이 당연히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 갖고 계신 분들이 나 협심증인데 이거 보험금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는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냐? 물어보신 분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허혈성 담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협심증이 이제 좀 나는 좀 걸릴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이 허혈성 담보 꼭 가입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 암보험은 뭐 우리나라 분들 뭐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암보험은 연봉이 1대1 아니면 1대 1.5대 1 정도로만 보험을 가입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 부족한 보험에 대해서 보장을 조금 추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요즘은 또 이 수술비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요새 수술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수술비 담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수술비 담보를 꼭 가입해 놓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질병 입원 일당, 뭐 상해 입원 일당. 예전에는 이 일당들을 많이 그걸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 돈에 비해서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입원 일당하고 상해 입원 일당을 요 수술비로 돌리시는 게 오히려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더욱더 유리하신 사항이 되시기 때문에 이 수술비 담보를 꼭 내가 얼만큼 수술비가 담보가 들어가 있는가라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보험은요, 이 해약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번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더 좋은 보험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해약을 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20년나 100세 만기라고 했을 때 이 20년을 채우시는 분들이 10% 미만이십니다. 이 10% 미만이시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해약률이 5년 이내에 약 50% 정도가 되십니다. 그러면은 5년 정도의 보험료를 내시고 해지를 하시면 약간의 해지한금은 돌려드린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입하셨던 보험은 그 당시에 때는 되게 좋았던 보험이세요. 하지만 추가로
내가 필요한 거로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게 낫지 무조건 해지하신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뭐 가능하겠죠. 뭐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하게 되면 그냥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그냥 쭉 보장만 받으시면 되세요. 100세까지. 그래서 꼭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끔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그런 그 가계 수준에 맞게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병자 현황, 뭐 저도 이제 뭐 혈압약도 먹고 뭐 고지혈증 약도 먹고 하지만 저도 유병자로 들어가죠. 이 유병자가 이제 요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뭐 2007년도부터 이게 보면 거의 이제 계속 급상승을 하죠.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이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40% 이상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만성질환은 고혈압하고 당뇨병, 그다음 암, 뭐 심내혈관 등의 이제 뭐 만성 신장질환 그런 등의 이 환자분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 질환자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하나라도 가입을 하더라도 얼만큼 정확하게 가입을 하느냐, 가입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게 제가 최고로 이제 그 문제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입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약만 드시고 계신 분들은 5년 이상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심사를 통해서 일반 사람하고 같이 가입이 가능한 방법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심사가 약간 좀 까다롭지만 그래도 한번 심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혹시나 고혈압하고 당뇨약 같이 드신 분들은 그냥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 건데요. 좋은 거는 요새 유병자 보험들이 상당히 좋아졌던 거는 위암 등 암 걸리셨었던 분들 있죠. 연기 또는 일기 치료 후 회복 중이신 분들도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즘 보험은 뭐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사람들하고 이 유병자 아프신 분들하고 거의 다 비슷하게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등에서 위하고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를 해갖고 용종에 대한 어떤 또 조직검사도 들어가시죠. 이런 분들도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병자는 이 325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좋아진 게 3, 1도 있고요. 요 5만 보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요 5가 포함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 5만 보는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3일에 포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3일 조건으로만 해서 통과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뭐 아파서 보험이 가입이 안 되지 않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웬만하시면 거의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꼭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유병자 알릴 의무가 되게 간단해졌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이 알릴 의무가 12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유병자 알릴 의무는 되게 간단합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어떤 새로운 진단, 어떤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새로운 진단, 어떤 추가 검사, 그리고 이건 2년 이내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수술, 이거는 이제 1년 이내짜리도 있습니다. 1년 이내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암 진단, 입원, 수술, 투약만 없으시면 되시고요. 이 5년 이내에 뭐 만성질환, 뭐 뇌질환, 뭐 심혈관 질환, 뭐 만성 신장 질환만 없으시게 되면 또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전부 다 요즘은 유병자분들 보험료가 비싸지 않냐,
예, 보험료는 당연히 그 건강하신 분들보다 보험료는 약간 비싸지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을 가입을 해준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요즘 보험 시장이 너무 좋아졌죠. 요즘 보험 시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필요하신 담보, 내가 암이 필요하다, 뇌혈관이 필요하다, 허혈성이 필요하다, 아니면 수술비가 좀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이 유병자 보험을 통해서 꼭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유병자 알리룸에 대해서 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새로운 진단, 어떤 추가 검사가 없으면 된다고 했고요. 5년 이내 11대 질병 치료, 입원 수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암, 백혈병, 고혈압, 뭐 뇌졸중, 뭐 에이즈, 뭐 당뇨병 이런 것만 또 없으시면 되시고요. 이건 제가 이제 어떤 A란 손해보험에 대해서 하나 뽑아왔는데요. 이 10대 고해감 진단비, 그다음에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요새는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요. 이 재진단암, 요거는 좋은 담보인데요. 보험료가 비쌉니다. 요거는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되시는데요.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치료 수술비 이렇게 보셨을 때는 40세 남자가 62,000원 정도 되는데 이 재진단암을 빼게 되면은 4만 원입니다. 4만 원. 4만 원에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뭐 50세 여자 같은 경우는 뭐 48,765원이지만 이 재진단암 16,000원 빼시게 되면 3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세요. 3만 원대 초반에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유병자 보험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요즘 좀 많이 또 보험료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제일 좋으시기 때문에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 유병자도 원하는 보장을 선택을 할 수 있으십니다. 이건 전부 다 있으세요. 내가 어떤 뭐 뇌혈관, 심혈관, 뭐 수술비, 어떤 뭐 암 진단 전부 다 넣을 수 있으시고요. 납입 면제도 가능하십니다. 납입 면제도 가능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유사암은 이제 뭐 아주 소외감이죠. 요건 제외하고 암이 걸리시게 되면은 납입 면제가 가능하시고요. 이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에 걸리시게 되면 다 전부 다 납입 면제가 되시는 거고요. 이 325 가입 요건이 확대가 됐다는 게 뭐냐면 이제 3일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만 볼 수 있는 보험이 또 나왔고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나에게 맞는 보험이 어떤 건가, 내가 필요한 보험이 어떤 건가, 그거를 정확하게 그 전문가랑 상의를 하면서 보험료도 이제 맞게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내가 암이 뭐 많이 들어있는데 암을 꼭 가입을 해야 되나? 뭐 또 필요한가? 그런 거를 다 전문가랑 전부 다 상의를 하셔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유병자 보험이 앞으로도 얼마나 진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유병자 보험이 유리해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유병자도 원하는 보장을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됐다고 하고요. 가입 조건도 다양해지고 또 간편해져서 기존의 325 조건뿐만 아니라 3일 조건 그리고 5만 보는 조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나이를 불문하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시간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챙길 사항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암에 걸렸을 때요, 암 병력이 있으면 5년은 지나야 제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뭐 1년만 지나도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 강의를 했을 때 옛날에는 암이 걸리셔서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아갖고 해서 뭐 또 심사도 보고 막 했는데 요즘은 좋아진 게 뭐냐면 3일 보험이라 그래갖고 1년 이내 암을 아예 안 봅니다. 1년 이내에 어떠한 입원 또는 수술 그것만 없으시면 되시고 3개월 이내에 어떤 의사의 재진단 아니면 뭐 추가 검사 그런 것만 없으시게 되면 지금 뭐 암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암보험은 내가 위암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또 위암이 걸렸다. 그랬을 때는 이 위에 대한 거는 보장은 안 되지만 다른
뭐 폐, 뭐 간 그런 거는 다 되세요. 원바람이라 그러죠. 위는 이 원바람에 대한 거는 보장은 안 되시지만 다른 나머지 보험은 나머지 그 쪽은 다 그 보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암이 걸렸다고 해서 뭐 암보험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뭐 꼭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5년 이내에 암이 있으면 가입이 어려웠었죠. 이 3.25 조건에서 5 조건이 쏙 빠졌습니다. 3.1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고요. 그리고 또 3개월 이내에 의사소견이 없다면 이 암보험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암 발병률도 높고요. 완치율도 높아져서 결국 많은 돈이 필요한데 암 병력이 있어서 암보험 가입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이 보험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성질환 있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 또 고지혈증과 같이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가입을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강의를 만나보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과 보험료가 같다고 하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네. 그 뭐 저희가 이제 만성질환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을 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 몇몇 보험사가 워낙 좋은 조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순수히 암 보험만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고혈압이 있든 당뇨가 있든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책정을 해서 가입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 좀 많이 나와 있으세요. 모 보험회사의 하이패스라는 보험이든지 또 모 회사의 또 어떠한 암보험이라든지 이거를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하고 보험료를 똑같이 책정을 해서 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립니다. 하지만 뇌혈관하고 뇌졸중은 가입이 안 되시는 거고요. 순수히 암보험만 가입을 하실 때는 건강한 사람하고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네, 이제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병력 있으신 분들도요, 건강하신 분들과 똑같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은 이성률 전문가님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 유병자 보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예전에 좀 오래전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거나 가입에 거절을 당하신 분들은 이 보험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완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바뀌어서 보장 자체도 커졌고요. 또 가입의 조건도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니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내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유병자 보험에 관심 있으시거나 또 세워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이시거나 또 보험에 걱정 있으신 분들까지 저희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잡고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바로 2대 질병입니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또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김규식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규식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중에 암보험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 2대 질병은 좀 놓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2대 질병이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 2대 질병 일단은 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네, 요즘 방송이나 여러 기타 매체를 통해서 2대 질병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상 암보험의 중요성은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2개, 3개씩 가입을 하고 계신데 상대적으로 2대 질병은 기본만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적은 폭의 보장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세가 드실수록 암보험보다는 2대 질병을 더 많이 못해도 예. 그만큼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으면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나 뭐 수술을 통해서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예. 2대 질병은 이제 혈관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생명과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생명이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준비하신 표를 한번 보시면 30대 이후부터는 1위는 부동의 암이죠. 당연히 3명 중에 1명은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발병이 낮은데도 이렇게 높은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나 바로 생명과 직관되기 때문에 2대 질병도 암보험만큼 준비를 미리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전문가님도 암보험보다는 2대 질병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 주셨는데 네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2대 질병을 더욱더 챙기실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2대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2대 질병은 쉽게 말해서 뭐 3대 질병에서 암을 뺀 그 뇌혈관 질환, 심장 혈관 질환을 2대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심장이나 혈관 계통, 다시 말해 순환기 계통 질병을 2대 질병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2대 질병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보장 범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그 뇌혈관 질환을 100%라고 봤을 때 뇌출혈은 17%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여기 뇌출혈은 뭐 뇌내출혈, 뭐 지주막하 출혈, 그다음에 비해상성 머리내 출혈을 뇌출혈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의 특약들을 보시면 뇌출혈 진단금은 있는데 뭐 뇌졸중까지도 있을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뇌혈관 질환은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은 뇌출혈 요 3가지 항목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셔야겠고요. 그다음에 뇌졸중은 이 뇌출혈을 포함한 뭐 77%인데 대뇌 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 동맥의 폐색 및 협착 그리고 뇌 경색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범위로는 이것을 전부 다 포함해 주는 게 뇌혈관 질환인데요. 실제로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저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50대 후반이신데 그 일을 하시다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말이 약간 어눌해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기 전에 보험 증권을 확인했는데 뇌출혈, 뇌졸중이 있어서 안심하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거는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코드를 I67을 받으셨거든요. 확률적으로는 그게 훨씬 많으니까요. 사실 뇌졸중만 준비를 해놔도 다행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뇌출혈로 준비를 해놓으시고 내가 2대 질환 잘 준비해놨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은 거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을 받으셔서 뇌졸중에 해당이 안 되셔서 2천만 원을 있는 거를 못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다음은 지금 2대 혈관 질환증 표를 보시면 지금 뇌출혈하고 뇌졸중이 지금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감소하기보다는 이 뇌혈관 질환 보장 폭이 넓은 이쪽에 좀 더 발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 뇌졸중 진단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을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심혈관 질병인데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을 100%라고 봤을 때 급성 심근 경색은 7%만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에 그 허혈성 심장 질환 보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협심증이에요. 협심증 같은 경우는 지금 날씨도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뭐 찬 공기에 노출되고 그렇다 보면 혈관이 축소되고 혈압 상승
그렇게 돼서 가슴에 통증을 느끼시게 되면 그게 바로 협심증의 이제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워지니까 이런 거 많이 발병하시겠네요. 예, 예. 날씨도 문제지만 이제 평소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나 스트레스 있는 분들도 협심증 초기 증상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특약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을 특약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분들께 유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대 질환의 범위를 좀 살펴보니까요.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네네. 심질환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보장 범위를 준비를 해둬야 나에게 유리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의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몇 가지 추천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 이대질병을 보기 전에는 손해율부터 회사의 손해율부터 봐야 되는데요. A 회사, B 회사가 좋다고 먼저 단정드려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예. 게 뭐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손해율은 가입한 사람에 비해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으면 손해율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한 회사에서 뭐 이대 질병을 진단금 5천만 원까지 들 수가 있었는데 점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는 1천만 원으로 한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예. 좀 더 많이 듣고 싶을 때는 뭐 2개 회사, 3개 회사를 합쳐서 한도를 맞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한 군데 B사에서는 3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일단은 뭐 회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 진단금별로 비교를 하자면은 A 회사는 각 1천만 원 한도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40대, 50대, 60대 그 여성 같은 경우는 3만 원으로 동일해요. 이 부분 물론 40대가 좀 더 싸겠지만 각 회사별로 최소 보험료를 측정하기 때문에 같은 3만 원 40대는 50대보다 좀 더 저렴하겠지만 뭐 적립금이나 기타 특약을 맞춰서 3만 원을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40대, 50대, 6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비례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A사는 이렇게 측정이 돼 있고요. B회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진단금은 3천만 원까지 들어가고요. 예. 요거는 이제 최소 보험료는 3만 원 이상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넘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40대 5만 원대, 50대 6만 원대 이렇게 가고요. 여성은 40대 4만 원대, 50대 5만 원대 이렇게 50대 66만 원대까지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대 질병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은 보장으로 두 가지 상품 추천 주셨습니다. A사와 B사 중에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중에 어느 하나 고르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김규식 전문가님이라면 어떤 거 하나 선택하시겠어요? 예,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회사에 1,000만 원씩 세 군데 가입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B회사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B회사요? 예. 예, 말 그대로 진단비를 준비하신다는 자체는 뭐 특별한 수술이나 입원을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코드를 내려주면 진단금은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진단금을 많이 생활할 수 있는 B회사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고요. 보험사별로 이제 보험료 취하는 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손해율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가급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단금 많이 줄 수 있는 B회사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소비자분들께 비보험을 권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현재 지금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대 질환에 많은 보험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또 한도는 낮아지고 보험료는 비싸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3천만 원까지 주는 B회사도 언제 낮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을 많이 생겨줄 수 있는 회사로 먼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규식 전문가와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요, 이대 질병 유리한 보험을 살펴봤습니다. B 회사를 추천 주셨는데요. 진단비를 지금 3천만 원까지 챙겨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 주셨고요.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이대 질병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혈관 질환과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내 보장 범위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 가입을 이미 하신 분들도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상담 도움 드리는데요. 전화를 바로 걸어주시면 실시간 연결 가능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고민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한 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이번에 직장을 좀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직하면서 좀 월급이 조금 낮아졌는데, 그래서
보험비는 계속 올라가고 아, 그래서 예. 좀 이거를 해지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고민이 돼서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좀 나이가 어리신 것 같은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34살입니다. 아, 30대 중반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두 건의 보험 가지고 계신데요. 종신보험 준비하셨어요. 네. 나에게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신경 안 썼어요. 그런 건 아니시고요. 결혼은 혹시 지금 하셨을까요? 네,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망 보장으로만 19만 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이세요. 이게 가장 큰 부담이실 것 같으니까 상담 한번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실비까지 특약 3년 갱신, 5년 갱신이라서 이 부분 걱정이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가족력이나 특별히 우려되는 병력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지금은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저희가 김지식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19만 5천 원 정도 납입하시고 계시고 특약 3년 갱신으로 보이고요. KB손해보험의 단독 실비 보험까지 모두 합쳐서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1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이직을 이번에 하시면서 월급은 낮아졌는데 보험료는 계속 오르니까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두 건의 보험 모두 갱신이 있으신 부분을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사망 보장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김규식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았고요. 지금 보험은 실비보험하고 종신보험 하나씩 가입을 하고 계세요. 네. 예, 먼저 단독 실비보험 보면은 지금 특약이 5년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1년 갱신일 거예요. 지금 단독 실비로 바뀌면서 모든 특약은 이제 의료 실비보험은 1년 갱신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1년인 것 같고 지금 이직을 하시면서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보면은 뭐 주계약이 지금 1억 원이 돼 있어요. 지금 19만 5천 원 중에 제가 봤을 때 이 1억 원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11만 원, 12만 원 정도가 차지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리고 특약을 보면은 지금 이제 3년마다 갱신이 되게 돼 있는데 보험료가 지금도 부담이 되시는데 앞으로 50대, 40대, 50대만 되더라도 지금 보험료가 계속 오르실 거예요. 지금 이직을 하셨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도 지금 강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특약 중에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만 지금 각 2천만 원 있거든요. 네. 예,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보장이 안 되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삼성생명 종신보험은 보험료도 이번에 부담된다고 하시니까 이참에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실비보험은 그대로 이제 단독 실비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에 있는 종신보험은 특약들을 보시면 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전부 더 폭넓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져가시고 특약이 이제 80세까지가 만기였는데 이제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하시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삼성생명 종신보험을 정리를 하시고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를 좀 더 폭넓게 특약을 준비를 하시면 준비를 될 것 같고요.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뭐 결혼 이후에 좀 더 사정이 바뀌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보험료가 한 달에 지금 6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나와서 이렇게 정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네, 지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보험은 계속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도 보험료가 부담이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는 보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망 보장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저희가 손해보험사에서 보장 위주로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월 납입되는 보험료도 줄여가시면서 보장은 많이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움 드려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보험 고민 있으시거나 이렇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전화나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883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올해로 45세인 남성입니다. 6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아직 약을 복용 중인데요. 3대 질병 진단금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는데요. 자, 이성률 전문가님, 이렇게 약을 복용 중이신 분 3대 질병 진단금 준비 가능하겠죠? 네, 예, 뭐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예. 예, 저도 뭐 10년째 고혈압 약을 먹고 있지만 예, 그 3대 질병 진단금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뭐 6년이 되셨던 뭐 7년이 되셨던 뭐 10년이 넘으셨던 뭐 암, 뇌혈관, 심혈관, 뭐 허혈성, 뭐 아니면 뭐 수술비 뭐 등등 전부 다 뭐 가입하시고 싶으신 담보 있으시면 거의 다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드셔서 보험 가입 가능할까 걱정하셨는데 약을 드시는 분들도 최근엔 병력이 있으신 분들까지 보험 준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499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부모님께서 2008년에 가입해 주신 실비보험이 있는데요. 갱신이 계속돼서 현재 1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부담되는데 단독 실비로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는데요. 자, 김규식 전문가님, 이분 15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좀 실비가 같이 묶여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해지는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부분 해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8년도 보면 지금은 이제 보장해 주지 않는 뭐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10%, 20% 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져가셔야 되고 15만 원으로 보험료가 올랐다고 하는데 아마 다른 특약이 분명히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의료 실비 특약으로만 하시면 지금 30대라고 하셨으니까 2만 원이 채 안 되실 거고 다른 특약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올라서 아마 15만 원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그 특약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특약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서 줄일 수 있는 거는 다 줄이시고 그 실비 보험만 가져갈 수 있으면 충분히 보험료를 줄이고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에게 연락 주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해지하지 마시고요. 부분 해지를 추천해 주셨어요. 예전에 실비가 보장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실비는 가져가시고요. 특약을 정리하면서 2만 원대로 줄여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9499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부모님께서 65세가 되셔서 치매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적정 보험료와 보장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성률 전문가님, 우리 부모님의 치매 보험 어느 정도가 좀 적절할까요? 요즘에 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 좀 말이 좀 많은데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이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이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뭐 중증, 중등도, 그다음에 경증 해서 뭐 CDR 척도로 나눠지는데요. CDR 척도 1, 2, 뭐 3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보험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가입을 해드릴 때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라고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치매가 걸리셔서 생존 기간이 길면 예. 8년 정도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일 처음에 부모님이 경증이 없이 바로 중증으로 가지는 않겠죠, 치매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치매가 이제 경증했을 때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 뭐 사람은 다 알아보고 하지만 이제 계속 깜빡깜빡 하시고 내가 뭘 했는가 그런 거 잘 모르실 때 그때 그 부분에 한해서 내가 얼마큼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를 최고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대마다 틀리지만 이제 최고 500만 원 경증 진단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하고 2천만 원하고 차이가 당연히 그렇죠. 뭐 예. 손해보험 회사로 가입을 하시는 게 낫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중등도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보험을 이제 만들어 드릴 때는 중등도를 좀 약간 줄여 드립니다. 보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줄여 드리는데 이 중등도 같은 경우는 이제 CDR 척도 2예요. 2인데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깜빡깜빡 한다는 거를 지나서 거의 이제 집안에만 계시는 정도가 심각한 상태요. 좀 예. 되시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경증 치매로 인해서 받은 그 진단금 2천만 원 갖고 부모님은 이제 부양을 하다가 이제 중등도에서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좀 많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중등도까지 해서 많이 뭐 받으시게 되면 보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중증 이제 진단, 이 중증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집을 한번 나가시면 이제 큰일 나시죠. 아, 그렇죠. 예, 뭐 경찰서 가야 되고派出所찾아가 다녀야 되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 중증이 또 되실 때는 또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집어넣으시게 되면 거의 몰라보시게 될 때 거의 요양병원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집안에서 좀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생명보험보다 이 손해보험 쪽으로 해서 보장이 좀 더 폭넓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요. 이 생명보험도 그렇고 이 손해보험도 그렇고 이 중증 치매가 걸리셨을 때는 이 생활비 주는 담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 한 달에 50만 원, 뭐 많게는 100만 원, 150만 원 뭐 그렇게 주는 담보가 있지만 보험료가 정말 비쌉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예 그 진단비를 많이 넣으시고 진단비를 갖고 쪼개서 쓰시는 게 좋지 이 중증 치매가 걸리셨을 때는 이 생존 확률이 중증에서부터 길어봤자 2년 뭐 더 길어봤자 3년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이 생활비 담보를 저 같은 경우는 안 넣어드립니다. 안 넣어드리고 그냥 그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끔 진단금을 좀 세게 넣어드리는 편인데 이 생활비 담보는 보험료 대비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손해보험 쪽으로 이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그 경증하고 중증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더 폭넓게 가져가시는 방법이 좀 좋습니다. 네, CDR 척도에 따라서 치매 정도를 나누죠. 일단 경증 치매와 중증 치매로 나뉘는데 경증 치매는 손해보험사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사 상품을 추천 주셨으니까 따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겠습니다. 391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생명보험사에 암진단금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충분한가요? 라고 간단히 보내주셨는데요. 자,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 김규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생명보험사에 준비를 하셨거든요. 예, 모든 생명보험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일반암 암 진단금 1,500이라고 하셨는데 유사암 진단금은 보통 일반암 진단금의 10%에서 2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일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말고 추가로 손해보험사에 좀 더 준비를 하셔서 일반암과 유사암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성열 전문가님의 추가 말씀도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생보에 그 암 진단금이 1,500만 원 정도 들어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분의 그 연봉을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좀 적죠. 많이 적습니다. 예. 암 진단금은 아까 제가 강의 때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봉이 1:1 또는 1.5:1 정도까지는 그 암 진단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이 암 진단금 1,500만 원은 정말 좀 요즘 세상에는 너무 적게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예. 너무 적게 가입되어 있으시고 이 생명보험사의 이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좀 그 약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이 조금 만약에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하시게 되면 한 3천만 원 정도는 그 손해보험사 쪽으로 그 다음에 유사암은 이제 김규식 전문가가 얘기를 했지만 이 유사암도 당연히 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꼭 가져가셔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네, 보장 범위 유사암까지 포함해서 손해보험사에서 추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단금 1,500만 원 조금은 작게 느껴지신다고 하니까요. 추가로 상담 받아보시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용한 보험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